무려 3조 3천억입니다. 지난 3월달 하루에 시장으로 풀려나온 FTX 돈이었는데요. 그럼 그 뒤에 시장은 상승했을까요? 아니,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근데 이번 달 31일, 이번에는 9천억이 풀립니다. 3월달에 3분의 1도 안 되는 돈들이 풀릴 예정인데, 근데 지금 전 세계 코인 뉴스들이 이걸 강력한 호재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3조 원이 풀렸을 때도 시장이 상승을 못했는데 왜 9천억으로 뭔가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호재라는 단어를 믿고 시작하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이 9천억 원을 끝까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나온 돈인 건지, 그리고 이번엔 누구 손에 들어가게 될지, 그리고 어떤 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될지 끝까지 이번 영상 보시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장면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요. 이 망한 회사에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장면들이고, 일단 출발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FTX 파산 사태, 이 FTX 거래소에 대해서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2022년 11월 달에 무너졌었던 한때 전 세계에서 손꼽히던 코인 거래소입니다. 회사가 망하면 남은 재산들 싹 긁어모아가지고 돈 떼인 사람들한테 순서대로 나눠주게 되어 있었는데, 이걸 배분이라고 부르고 작년 2월달 소액 피해자들부터 시작해서 이번 7월 말 벌써 5번째 배분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돌려준 돈이 총 15조 원 안팎이고요. 이번 회차는 6월 16일 기준으로 받을 사람 명단이 잠겼고, 채권자 대표인 순일 카불이라는 분이 직접적으로 밝힌 규모가 약 9천억 원입니다. 중국, 이집트, 러시아 포함한 45개 지역 사람들 이번에도 제외되는 것까지도 여기까지 발표된 그대로인데요. 근데 이런 대목에서 좀 이상한 점이 하나 생기죠. 망한 회사가 무슨 수로 5번째 돈을 또 꺼낼 수가 있는 걸까요? 여기에 따른 비밀은 금고에 있습니다. 파산 절차에서는 아직까지 다툼이 안 끝난 사람들 몫을 함부로 나눠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돈만 따로 떼가지고 잠가두기 때문에 이걸 유보금이라고 하는데, FTX 유보금이 원래 6조 9천억 정도 수준이었어요. 이 다툼이 하나씩 정리될 때마다 이 금고가 줄어들고요. 줄어든 만큼이 시장으로 풀려나오는 구조라는 거죠. 3월달에 6조 9천억 정도가 3조 6천억 원으로 확 줄어들었는데, 그때 풀린 게 바로 그 3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달 재단이 법원에 이 금고를 9천억 정도 더 줄이겠다고 신청을 했고, 이번 배분의 재원이 딱 그 돈입니다. 그럼 계산이 하나 나오죠. 금고에 아직까지 2조 7천억 정도가 남아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건 한 번 쓰고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라 그 뒤에 회차가 예약되어 있는 흐름이라는 얘기고, 근데 사실 돈이 얼마나 오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나오는지 여부겠죠. 여기서 많은 분들께서 헷갈리시는데요. 이 돈은 코인이 아닙니다. 현금입니다. 예전에 마운트곡스 일본 거래소 망했을 때 피해자들한테 비트코인을 코인 그대로 돌려줬었죠. 그래서 돌려주는 날짜가 잡힐 때마다 시장 전체가 벌벌 떨었습니다. 받은 사람이 그날 바로 매도할 수 있으니까 이 돌려준다는 소식 자체가 매물 예고였던 거죠. FTX는 정반대입니다. 이 재단이 코인이면서 자산을 미리 팔아가지고 만든 현금을 나눠줍니다. 배분 날에 시장에 물량이 쏟아질 걱정들이 구조적으로 없다는 뜻인 거고, 그리고 그 현금이 들어가는 문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은행 송금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 세 곳 중에 하나를 골라서 받게 돼 있는데요. 코인 보관회사 빗고, 그리고 미국의 대형 코인 거래소 크라켄, 그리고 송금회사 페이오니어까지도 31일부터 보통 하루에서 사흘 안에 꽂히는데, 이걸 곰곰이 보시면요, 셋 중에 2개가 코인 동네 회사입니다. 크라켄으로 받는 사람은 현금으로 도착한 화면 바로 옆에 코인 매수 버튼이 붙어있는 셈이겠죠. 여기까지가 이번 돈의 정체고, 그럼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예고한 장면을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망한 회사에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장면들인데요. 같은 날 7월 말에 돈 받는 사람이 한 부류 더 있죠. FTX의 주주입니다. 여기서 망한 회사의 주주라면은 원래 회사가 망하면 나눠주는 순서가 법으로 딱 정해져 있죠. 돈 떼인 손님들, 돈 빌려준 곳들 전부 다 받고 나서 정말 맨 마지막이 주주인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주 차례가 오기 전에 재산이 바닥납니다. 이 망한 회사 주식은 휴지가 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고요. 근데 FTX는 그 물이 맨 끝까지 내려왔어요. 올해 5월달 말에 주주 첫 번째 지급이 있었고, 이번 31일이 두 번째 지급입니다. 손님들 몫을 전부 다 갚고 웃돈까지 얹어주고도 돈이 남았다는 뜻이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걸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FTX가 갚아야 될 돈이 약 17조 원인데 재단이 회수한 재산은 22조에서 25조 사이로 집계됩니다. 미국의 CNBC를 포함한 보도 기준으로 봤을 때 피해자 100명 중에 98명 정도, 원금의 119%, 그 일부는 120%까지도 돌려받는 구조인데요. 다만 여기에는 함정이 하나 있어요. 그 원금이 지금 시세가 아니라 2022년 11월, 그러니까 무너지던 그날의 가격으로 계산된다라는 거. 그날 가격으로 갚기로 정해놨었는데 코인은 그 뒤로 크게 올랐었죠. 그 차익이 고스란히 재단 금고에 쌓인 겁니다. 지금 재단이 7천억 정도 규모 사뒀었던 엔트로픽이라는 인공지능 회사 지분을
2조 원 가까이 판 것도 큰 보탬이 됐었고요. 한 줄로 정리드리자면은 이 코인 시장이 살아난 덕분에 역사상 가장 크게 망한 코인 거래소가 주주한테까지 돈을 주는 파산이 된 겁니다. 그림이 상당히 근사하죠. 근데 그럴수록 처음 질문이 더 아프게 남는데요. 아니 구조가 이렇게까지도 좋은데 왜 지난 3월달 3조 3천억 정도가 시장을 상승시키지 못했을까요? 여기에 대한 정답은 받는 손에 있습니다. 3년 넘게 기다릴 수 없었던 피해자들이 많았었죠. 이분들은 돈 받을 권리 자체를 진작에 헐값으로 팔았고 그걸 사모은 게 바로 미국의 큰손 펀드들입니다. 미국의 경제지 포춘 보도를 살펴보면요. FTX 파산 사태 무너진 직후에 1억 원짜리 금액에 대한 권리가 무려 300만 원에 팔린 사례까지도 있었고 재작년 초 기준으로 봤을 때 아테스토, 파워포스트 이런 펀드들이 각각 7,700억 원 안팎에 그리고 파랄론이라는 펀드가 5,200억 원 남짓의 권리를 사들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권리를 사들인 펀드들이 현금을 받았을 때 과연 코인을 매수할까요? 그럴 이유가 별로 없겠죠. 이들의 장사 가치, 지금 이 펀드들의 장사 목적 자체가 권리를 싸게 사가지고 그 차익을 챙기는 게 장사 목적이었지 코인 투자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코인 투자자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난 3월 달에 3조 3천억 정도가 FTX 파산 사태 물량들이 풀렸을 때 상당 부분은 코인 시장 근처에도 가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9천억 정도는 어떨까요? 개인과 펀드가 얼마씩 받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 비율에 대해서는 지금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겠지만 남아있는 개인들의 마음도 갈릴 겁니다. 그날 가격으로 현금을 바꿔서 그 사이 코인이 상승하는 걸 지켜본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긋지긋해가지고 코인은 쳐다도 안 보겠다는 쪽, 그리고 놓친 상승을 만회하고 싶다는 쪽, 어느 쪽이 많은지 아직까지 조사된 자료는 없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을 점치는 건 여기서 적겠습니다. 대신에 저는 이 돈을 받아줄 시장이라는 이 그릇의 상태를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마침 지금 미국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데이터가 하나 나왔는데요. 반다트랙이라는 미국의 데이터 회사가 있는데 미국 개미들이 매일 뭘 사고 파는지 세는 곳인데요. 야후 파이낸스가 전한 최근 집계를 살펴보면은 지난 한 달 미국 개미들의 순매수, 그러니까 매수한 돈에서 매도한 돈을 뺀 금액이 약 19조 원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 초창기 이후로 가장 적어요. 개별 주식만 떼어놓고 보면은 5조 원이 채 되지가 않습니다. 미국 개미가 주식을 안 산다는 거예요. 그럼 개미들이 시장을 아예 떠난 걸까요? 여기서부터가 반전이 시작되는데요. 사고 파는 활동량 자체는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해요. 돈이 사라진 게 아니라 한 자리에 안 붙어있고 빙빙 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다트랙이 그 돈이 도는 행선지로서 꼽은 목록에 코인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마치고 돈을 거는 예측 시장, 그리고 스포츠 베팅 같은 것들과 나란히요. 심지어 이 회사는 지금처럼 자리가 비어있는 상태는 팔라는 신호가 아니라고까지도 짚었습니다. 붐빌 때가 위험하지 빈자리는 위험이 아니라는 거고, 결국에 이런 그림들 한 장으로 놓고 보면요. 새로 들어오는 돈이 말라있는 시장, 근데 떠난 게 아니라 갈 곳을 찾아 돌고 있는 투기성 자금, 그 달력위에 7월 말이라는 날짜가 박힌 현금 9천억 정도, 은행이 아니라 코인 매수 버튼 옆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마지막 회차도 아니에요. 아직까지 금고에는 2조 7천억이 더 남아있어요. 이 3월과 뭐가 다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3월 달에 돈은 컸지만 그릇의 상태를 아무도 보지 않았고 지금은 돈은 작아도 그릇이 비어있다는 게 데이터로 확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현재 시장이 바닥권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이미 팔 사람들 전부 다 판 상태에서 약간의 작은 매수세만 들어와도 급등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게 제가 이번 뉴스를 호재라는 한 단어로 끝내지 않고 여기까지 끌고 온 이유입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만 남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 제가 보는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이번 9천억 자체가 시장을 밀어올리는 엔진이라기보다는 이 7월 말 그 주간의 바닥을 다지는 보조 연료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마침 그 주에는요. 7월 28일, 7월 29일 미국 금리 회의까지도 겹쳐 있죠. 그래서 어차피 시장의 눈이 그 며칠에 쏠려있기 때문에 결국에 중요한 건 FTX 파산 사태 회복 자금이 아니라 지금 FOMC 회의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돈은 이 코인 동네 계좌로 들어올 거고 현금이 코인으로 바뀌는 문턱이 지금까지 어떤 배상금보다 낮은 상황이죠. 그리고 환경을 살펴봤을 때 개미 돈이 회전하는 국면에서는 돈의 크기보다 날짜가 정해진 새 돈이 귀한데요. 이건 달력에 적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래서 지속성을 살펴봤을 때 일회성이 아니라 유보금이 아직까지 2조 7천억 정도가 남은 만큼 다음 회차가 이어지는 흐름이라는 거. 그래서 XRP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국내 거래소만 하루에 1천억이 넘게 손이 바뀌는 개인 투자자 비중이 유독 높은 코인이 XRP입니다. 개미 자금이 도는 국면이 오면은 체질상 가장 먼저 반응하는 자리에 서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지금 가격 자체가 1,600원대 라인인데 솔직히 재미있는 신나는 자리는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가 내일 가격을 바꾼다는 말도 아니겠고요.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건 방향성이 아니라 오히려 순서인데요. 이 다가오는 7월 31일 전후 재단의 배분 개시 공지, 이게 첫 번째, 그리고 8월 첫째 주 현물 거래대금 시장으로 들어온 자금이 두 번째, 그리고 그 후건의 XRP 반응이 세 번째겠습니다. 이 세 칸이 오늘 이야기의 채점 기준이 될 예정이고, 결국에 관건은요, 이 돈이 떨어지는 자리랑 그걸 받아줄 시장의 상태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 돈을 엔진이 아니라 7월 말 바닥 따지기 보조 연료로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8월 첫째 주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돈이 정말로 움직였다면 그 흔적은 어떤 숫자에서 나타날 수 있을지 이 다음 영상에서 그 채점표 기준들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폭락장에서 XRP 1830원 그리고 1900원서 이렇게 두 차례 분할 매수 들어갔던 물량들, 이번에 2200원 단기 매도하면서 깔끔하게 나왔죠. 추가적인 매수 매도 타점 속보로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현재 보이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입장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단기 종목들에 대한 수익 실현들이 이루어지고 나서 바로바로 매수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이 상승하는 과정에서도 분명히 하락 그리고 눌림목을 주고 다시 한번 반등이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일정 상승 추세가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도 단기 저점 그리고 단기 고점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오가면서 점점 더 고점이 높아지는 상승세가 나옵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상승했을 때 팔고 나오고 오히려 하락했을 때 눌림목에서 단타 매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 섣부르게 수익 실현받다고 기분 좋아가지고 고점에서 팔고 나왔을 때 다시 여기서 들어간다? 그러면 물릴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핵심 포인트는 단기적으로 하락, 눌렸을 때 매수가 들어가는 게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현재 우리 채널 차원에서 운영 중에 있는 정보 커뮤니티에서도요, 이 수익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단타, 눌렸을 때 오히려 매수가 들어갔다가 상승했을 때 팔고 나오고 이때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다시 매수가 들어가는 상황이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단타 매수 자체에서 들어가실 때 종목 선정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정말 당연하게도 지금 시장에서 주력 종목들, 주력 테마 종목들 위주로 매수가 들어가셔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최근에 힘이 강했던 종목들, RWA 테마라거나 AI 인공지능 테마라거나 디파이라거나 여러가지 힘이 강한 섹터 종목들을 최소 10개에서 20개 정도씩 미리 추려놓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타점 맞는 것들만 실시간으로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에 지금 같은 시장은요, 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수익 내기가 너무나도 쉽고 무조건 수익을 보셔야 되는 너무 좋은 시장입니다. 이 상승과 하락 파동을 이용해서 수익 내고 나서는 오히려 한 템포 쉬었다가 눌렸을 때 매수 추천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루에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정도씩은 꾸준하게 수익 내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 입장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요.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영상 보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